지난 동영상까지는 우리가 포인트를 어트랙터 요소로 활용을 해서 건물 벽체에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드는 예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포인트가 아닌 커브의 형태를 어트랙터로 활용을 해서 벽면 형태의 패턴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가 만들 예제의 결과물인데요. 자, 우리가 커브를 하나 라이너에서 그려서 이 커브의 형태에 따라서 벽면의 패턴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예제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사용했던 어트랙터에 관련된 데피니션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이 커브를 어트랙터로 활용하기 위한 특정 컴포넌트를 더 사용을 해 볼 겁니다. 바로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컴포넌트인데요. 이 외에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우리가 기존의 예제에서 이미 다뤄봤던 것입니다. 자, 우선 바로 라이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너에서 벽체의 형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가지고 임의의 크기로 박스를 그리신 다음에 자, extract surface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선 면을 추출하겠습니다. 자, 면 하나를 추출하고요. 그 면을 그래스허퍼의 surface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숨길게요. 자, 이제 이 서피스를 분할할 건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서피스를 직접 분할해서 결과물이 서피스로 나오게 하는 아이소 트림을 또 마찬가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소 트림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서피스가 분할되는 도메인을 만들 수 있는 divide domain 2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피스 연결해 주고요. 총 몇 개로 분할될지 좀 숫자를 크게 하죠. 자, 10에서 3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로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자,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분할된 결과값이 나오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서피스의 무게중심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아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무게중심을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과 이제 우리가 그릴 커브와의 거리값에 의해서 형태를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브를 그릴 건데요. 자, 이 지금 벽면 상에 커브가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박스의 형태를 불러오고요. 자, show로 박스의 형태를 불러오고 잠깐 이 뒷부분은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앞에 면이 하나 있잖아요. 자, 우리가 C플레인을 이제 이 면상으로 세워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C플레인을 프론트 지금 프론트가 아니라 어디죠? 이게 지금 라이트인 것 같네요. 자, 라이트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커브를 직접 그리시면 되겠죠. 자, 인터폴레이트 커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커브 임의의 형태로 커브 하나를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자, 프론트 뷰인지 라이트 뷰인지는 여러분들이 박스를 어디서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2D 뷰에서 직접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C플레인 자체를 세워놓고 자, 우리가 C플레인을 세우는 명령어가 몇 가지 있었죠? C플레인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인터폴레이트를 그리시면 돼요. 인터폴레이트 커브를. 자, 다시 C플레인 돌려놓고요. 자, 그리고 만들어진 커브를 그라스허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그리고 set one 커브 자, 커브를 불러왔어요. 다시 모든 라이너 객체는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불러왔고요. 자, 이 커브를 가지고 이제 각 지점하고 중심점하고 커브와의 거리를 계산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배웠던 자, 풀포인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풀포인트의 좋은 점은 이 포인트와 이제 지오메트리 부분에 들어온 인풋 지오메트리하고 거리값을 계산할 텐데요. 이 G 부분에 포인트도 들어올 수 있고 커브도 들어올 수도 있고 서피스도 들어올 수 있는 등 다양한 유형의 지오메트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결과값이 포인트와 거리만 나타낸다 라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 쓸 거는 저게 아니라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라는 컴포넌트예요.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넣어놓고 보면 자, 설명을 볼게요. Find the closest point on a curve라고 되어 있죠. 자, 인풋 데이터는 포인트와
특정 커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지금 무게중심이 되겠죠? 무게중심과 커브 사이의 거리를 구할 텐데 최단 거리를 구하게 돼요. 자, 이 점이 커브와의 최단 거리는 대략 수직으로 만나는 지점이겠죠? 커브와 아마 이 지점일 겁니다. 자, 풀 포인트는 결과값이 커브 상에, 만약에 커브라 치면 커브 상의 점과 그 끌려간 거리만 나오는데 반해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결과값이 그 포인트와 끌려간 거리가 있고 스몰 t, 자, 스몰 소문자 t가 의미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커브 선상의 파라미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는 뭐냐면, 자, 이 커브가 예를 들어서 총 100mm 길이라고 칠게요. 자, 커브의 길이가 총 100이라고 쳤을 때, 자, 이 포인트가 얹어지는 이 지점, 자, 이 지점은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이 커브 상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략 한 뭐 2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끌려간 거리 값이 나올 거고 그 점 자체가 P로 나올 거고 이 커브 선상의 위치 데이터가 소문자 T로 나오게 될 겁니다. 커브 같은 경우 이 커브의 길이를 얘기해요. 시작점에서부터 이 P 지점까지의 커브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T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번 예제에서는 이 스몰 t를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소문자 t를. 자, 하지만 또 다른 다양한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컴포넌트에는 어떠한 결과값이 만들어져 있나라는 것을 다양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컴포넌트를 쓸게요. 자, 포인트 지점에는 C가 무게중심이 딸려올 거고 그 다음에 C 부분은 커브만 받습니다. 커브가 끌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결과값을 보면 끌려온 포인트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끌려왔는지 그 거리, 그리고 그 커브 선상의 T 지점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번 예제에서 할 방식은 뭐냐면, 자, 지난 예제에서는 뭐 원을 새로 그려서 원의 반지름을 쓴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이 서피스 자체를 익스트루드 시킬 거예요. 거리에 비례해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많이 익스트루드가 될 거고요. 가까이 있는 사각형은 조금만 익스트루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될 겁니다. 플러스 X축이죠. 그래서 X 유닛을, 자, 유닛 X 벡터를 뽑아 놓고요. 그리고 이 서피스 자체가 익스트루드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핵심은 이 유닛 X에 들어오는 F 값이에요. F 값이 결과적으로 그 얼마만큼 커브와 떨어져 있는 가에 대한 거리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X 값을 집어넣을 건데, 자, 그냥 이 디스턴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 우선 프리뷰를 좀 꺼보죠. 자, 이러한 식으로 나올 거고, 커브는 잠깐 켜놓을게요. 자, 이 커브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까운 사각형들은 조금밖에 안 튀어나와 있어요. 자, 이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커브와 가까이 있는 사각형들은 조금밖에 안 튀어나왔고, 커브와 멀리 있는 사각형들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익스트루드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거리 값을 조금 보정을 하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바로 지난 동영상에서 썼었죠. 자, remap numbers로 우리가 그 익스트루드 되는 거리 값을 좀 보정을 하겠습니다. 자, remap numbers는 기본 데이터 값이 들어올 거고요. 디스턴스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턴스가 현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인가가 이 S로 들어오게 돼요. 소스 도메인이죠. 그래서 이 범위 자체를 구하는 컴포넌트가 bounds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S로 연결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타겟 범위로 변환시킬 T가 들어가야 됩니다. 타겟 도메인이죠. 자, 도메인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construct 도메인, 잘못 들었네요.
자, construct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자, 2차원적인 도메인 만드는 자, 요거를 쓸 겁니다. 그리고 a 값에다가 뭐 0부터 30 우선 한번 해보죠. 자, b 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메인이 타겟 도메인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변환된 이 디스턴스 값이 x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현재는 다 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맥시멈 값을 조금 늘려볼게요. 계속 늘어나겠죠? 맥시멈을 20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미니멈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익스트루드니까 0을 쓰면 안 되겠죠? 아마 얘가 0 값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도 익스트루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최소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도메인 값을 넘버 슬라이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는 이 숫자 값을 조금 변형을 시켜보죠. 자, 너무 낮으니까 30 이렇게 하면은 자, 훨씬 더 정교하게 그 결과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커브의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